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자주 한다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울증에 관련해서 누가 우울증 관련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할까?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그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 지식 자체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내가 누릴 것들이 존재하면은 우울증이 왜 발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바보라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럼 연예인들은 뭐하러 자살하겠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철철 넘쳐 흘러도 내가 걱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막 나중에는 하도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사과문을 올리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 논리로만 따지면 알코올 중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되고, 더 정신력으로 버티면 되고, 그거 하나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 우울하다고 술 마실 필요가 있나? 그냥 술 안 마시고 참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런데, 그거랑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게,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피곤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노가다를 뛰고 막 상하차 하루만 나가봐라. 그러면 다 골아 떨어진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면증 겪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소용없는 말들인지 잘 아시죠? 그냥, 이건, 그런다고 해서 잠이 올 것 같은 불면증이라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나, 그냥 이제 병이 돼서 그냥 나는 기분 좋고 싶은데 내가 기분 좋으려 노력을 해도 뇌에서 그냥 우울한 신호를 쏴가지고 우울함이 느껴지는 우울증과, 불면증도 내가 아무리 잠자라고 모든 세팅을 다 해놔도 온갖, 그런 것들이 뇌 회로를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잠을 못 들게, 잠을 자게 하는 루트를 막아놔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랑, 그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은 주량이 엄청 세고요. 술도 양주를 막 한 2병을 막 혼자서 그냥 안주도 거의 없이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남들이 고통받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걱정을 하지를 않아, 아예. 그래서 자기는 되게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막 그런 사람일 거라고 자기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건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 덕분에 그렇게 뇌가 굴러가니까 그런 것 뿐이지,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정신적으로 한번 상처를 받는 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확실히. 근데 양주를 막 그렇게 2병, 3병을 그렇게 마시고도 멀쩡한 수준이고, 소주가 되게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나이가 어린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죠. 예,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저희 같은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은 매우 피곤하겠죠. 이 사람들은 내가 뭐 때문에 괴로운지 일절 이해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걱정이 드는 게 그거예요. 우울증, 불면증을 얘기를 하면은 항상 동반되는 게, 이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약 전에. 오히려, 그러니까 약을 처방받으러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처음에 그거를 안정을 시켜주는 게 사실 술이잖아요. 술이 제일 빠르단 말이야. 편의점만 가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마셔도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고 잠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엔 잠이 잘 오죠. 그런데 점점 주량이 늘어. 한 병 마셔서는 잠이 안 오고 점점 한 병 반 마셔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병 마셔야 하고 그러다 보면 가죠. 예, 그렇게 가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울하기 싫어서 좀 기분을 띄우고 싶어서 술을 마셔도 처음에는 한 병이면 만족하는데, 그쵸? 근데 그게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그러다가 병원에 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그 SNS 상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뭐 이유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제가 이러고 살고 있다 보니까는 걱정이 퍽 되는데 참 그게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근데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 이럴 때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걸 겪을 만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저희 세상이. 그만큼 한가하지를 않았어. 사실상.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겪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겪는 모든 스트레스들은 우리가 그만큼 살기 좋아진 만큼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모든 일들은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나빠지는 것이 있고 플러스가 생기려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존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풍요롭다 보니까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 되고 싶어도 그만큼의 술을 마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요즘에 술을 너무 싸게 잘 구입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소주 한 병이 밥 한 끼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싸. 밥 한 끼 사 먹을 돈으로 맘만 먹고 소주만 구입하면 한 다섯 병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밥 한 끼 먹을 돈으로 소주 5병이면 하루를 다 보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지냈으니까 친구한테 나 밥 좀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하면은 밥은 안 사 먹고 그걸로 술이랑 담배랑 사가지고 집구석 들어가가지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걸 참 조절을 해야 하는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찾는 게 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항상 연구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거를 술로 풀었던 분들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너무 힘든 게 너무 쉽고 빠르니까 술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술을 마셨을 때 효과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려면 진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을 받아야 해요. 어쩔 수 없어. 여기가 망가졌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미 물리적으로 여기서 회로가 막혔는데 그거 뚫어줄 약을 당연히 먹어야지. 약도 먹어야 하고 환경도 이렇게 바탕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런 우울증 가기 전에 우울감이 이렇게 좀 내가 우울해지는 그런 빈도수가 높아졌다거나 걱정을 하는 그런 빈도수가 높아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외부적 요소로 들어온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이미 벌어진 일이란 말이야.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가장 사람들이 저도 똑같은 성격이라서 저도 그래야 왔고 지금도 그러지만은 가장 문제인 게 이미 벌어진 일들 아니면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거기서 끝을 내야 하는데 거기서 자꾸 감정이 거기서 파생돼서 걱정을 키우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미 기분이 내가 실직을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기분이 나빠졌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들도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나의 기분 나쁨에 의해서 전염이 돼가지고는 저 사람들도 나한테 처음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막 달래주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감정 그 기분 상태를 밀고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케어를 못 해주잖아요. 결국엔 피곤해진단 말이야. 저 사람들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외적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감당해야 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걱정을 키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건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외적 스트레스는 막을 수는 없지만 내적 스트레스는 내가 스스로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그걸 되게 많이, 그러니까 다 완벽하진 않아도 해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요, 죽어요. 승질나서 죽어.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를 생각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해법은 그거예요.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은 해결이 되질 않으니까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대부분 가장, 제가 느낄 때 가장 쉽고 빠른 거는 집 대청소. 집 대청소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또 기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바깥을 산책하고 딱 들어와서 샤워를 딱 해요. 그러면은 일단 그것까지만 하고 나면은 일단 상쾌해지겠죠. 샤워를 하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짝 벗어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런 스트레스 다 사라지진 않겠죠. 그런데 그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쌓이는 것들이 내 몸에 쌓여서 내가 외적인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내적으로 그거를 계속 골머리 싸매고 고심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내 스스로가 계속 습관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쨌거나 멘탈이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항상 즐거운 상태로 있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저의 그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의 기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분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 기분이 좋아야 뭐든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야 내가 질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또 그것도 과하면 안 되죠. 쓰잘데기 없이 과소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안 들어줘도 되는 부탁을 들어주다가 곤경에 빠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내가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외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막 후벼파지 말고 그 상처를 일단 내비두고 빨리빨리 내가 해결점을 찾아내야 한다면은 해결책을 일단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근데 지금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일단 접어두고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해야지. 다른 걸 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생각한다는 거는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계속 술을 더 부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뇌에다가 스트레스를 줘서 결국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불면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불안 증세라든가 뭐 강박 증세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거를 맞닥뜨리는 거는 결국엔 맞닥뜨리게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 뾰족하게 보이지 않다면 일단 생각만이라도 벗어나 있으려고 해야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밀고 있는 말이 있는데 몰두하되 매몰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뭘 할 때는 확 몰두해서 확 하고 일단 어느 정도 해서 성과가 보였든 아니면은 이걸 했는데 보이지 그만 좀 해야 할 것 같다 싶으면 확 빠져나와서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으면 매몰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적 스트레스는 결국에는 내가 만들게 돼요. 내가 분명히 원인은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원인은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키우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는 정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연습을 해두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